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뻐근한 어깨 근육통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두드리고 주물러도 풀리지 않는 이 근육통. 하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가기에는 질병도 아닌데 좀 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알톡2에서는 이 어깨에 쌓인 통증 시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살면서 어깨 한 번 안 아프다, 뻐근하다 이런 이야기 안 해본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팔을 이 위 이상으로 못 올리겠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담에 걸렸다면 파스를 붙여라. 전신의 부작용을 간혹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부위 중 하나 어깨의 부위는 가시 아래 근육이라는 건데요. 이런 부위가 흔하게 올 수 있는 부위 중 한 군데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 근육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재활의학과 김희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면서 어깨 한 번 안 아프다, 뻐근하다 이런 이야기 안 해본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느끼게 되는 이 어깨 통증, 어깨 근육통은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근육통이라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근육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진찰실에서 근육 통증이라면 네.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담이라는 그런 걸 많이 표현합니다. 이 담이라는 것을 의학적 용어로 본다면 가장 근접한 게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우리 근육세포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아주 정확한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막 통증 증후군은 한쪽으로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쏠려서. 그래서 전자혐유로 보게 되면 그 간격도 좁아 있고 그 질원이 두툼하게 되어 있고 그걸 또 단면을 잘라보면 진하고 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생기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과학 긴장된 상태처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쪽을 너무 많이 쓰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많이 쓰거나 또 한 가지는 영양의 불균형이 있거나 또는 대사라든가 또는 내분비계에 이상이 있는 당뇨 또는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잘 올 수 있고 또 추운 지역에 벼랑간에 노출해서 장시간 있는 경우 잠자리가 불편한 경우 일반 벽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눌려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 목이 뻣뻣한 경우도 많이 오는 경우도 하나고요. 나쁜 자세에서 컴퓨터를 오래 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돼서 이런 근막 통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어깨랑 목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다양하잖아요. 어느 부위에 주로 나타나나요? 우선 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귀 뒤에 있는 승모근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귀 바로 아래에 있는 승모근이라든가 아니면 목 바로 뒤에 있는 근육이 좀 많이 올 수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여기 삼각뼈 바로 위에 있는 등 세모근이라든가 또는 두 뒤에 있는 등 마름모근이라든가 삼각뼈 위 아래에 있는 가시 윗근, 가시 아래근 또 삼각뼈 옆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가장 흔하게 오는 목과 어깨 부위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여기만 이렇게 딱 잡으면서 어깨 아파, 목 아파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거네요. 그렇다면은 이 위치가 다양한 만큼 증상도 다양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는 쑤시는 통증이죠. 좀 더 진행하면 근육이 수축하니까 뻣뻣해질 수 있고 또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니까 어깨라든가 목 움직일 때 제한을 느낄 수 있죠. 심한 경우는 우리가 숨을 쉴 때 뒤에 갈비뼈 뒤에 있는 삼각뼈가 숨을 쉴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삼각뼈 주변에 통증이 심하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그 침범된 근육을 움직이는 뭐 어깨를 위로 올리고 내리고 뭐 뒷주머니하고 머리 빗고 뭐 뒤에 끈을 묶고 할 때 그런 근육이 오면 그런 동작에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팔을 이 위 이상으로 못 올리겠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담에 걸렸다면 파스를 붙여라. 정말 대표적인 응급처치죠. 어디가 쑤시거나 아프거나 담에 걸리면 무조건 파스부터 붙이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예. 파스는 우리가 먹거나 또는 주사 치료하는 것만큼의 소염 진통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먹는 약과 주사는 전신의 부작용을 간혹 일으킬 수 있지만 파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붙이는 그 부위만 중점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참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근막 통증 주근에서의 파스라는 것은 붙여도 거의 냄새도 안 나고 피부에 어떤 자극도 없는 그런 것이 이런 근육과 또는 관절에 좋은 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통증을 줄이는데 운동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알약 튼튼 함께 보고 오시죠. 누워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알약 튼튼. 이번 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누워서 만나야 하는 남자 노현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운동인가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여태까지는 하지 위주로 좀 운동을 해봤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봤고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조그마한 막대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운동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막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막대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수건을 하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배워볼까요? 편안하게 한번 누워보실게요. 네. 자, 조금 아래, 네. 다리는 편안하게 쭉 펴시고 한 손에는 막대기 끝을 잡아서 해주시고요. 한 손에도 뭐 막대기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러시면은 중간 정도 위치로 잡아주시고요. 팔꿈치를 90도 상태에 구부려 주시고 몸통에 가까이 붙여주시고요. 자, 손을 바깥으로 밀면서 어깨가 외회전되도록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네,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작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외회전될 때 대부분이 사람들이 팔꿈치를 몸통에서 떼려 그러시는데 몸통에서 팔꿈치가 붙어 있게끔만 운동해 주시면은 크게 무리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어깨 근육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어깨 근육통 누구나 느끼는 만큼 이건 병이니까 병원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이건 병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통증이니까 적당히 파스 붙이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통증이 유지되면서 특히 어떤 특별한 동작을 취하고 할 때 통증이 더 지속하게 되는 경우, 또 눌러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초당 1cm 제곱당 3 내지 5kg을 누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은 어려워지네요. 이렇게 그 정도 강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이것은 근막 통증 주근의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이것을 놔두게 되면 진행하는 병들이 있다면 어깨는 허공에 떠 있는 삼각뼈라는 것이 전체의 무거운 팔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뼈 있는 주변에는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회전근개라는 4개의 힘줄과 근육이 쫙 싸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요 힘줄 4개가 근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축하게 되면 움직이는 데 제한이 되고 끝에 힘줄이 뼈에 닿게 되니까는 이런데 인대가 손상이 올 수 있죠. 뭐 그런 병들이 우리가 회전근개병이라고 대표적인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지속해서 통증이 아프니까 안 움직이게 되면 어깨는 굳잖아요. 네. 굳는 이유가 관절 속에 어깨 속의 관절에 물주머니가 일종의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쓴다는 얘기는 이것이 움직이는데 제한이 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동결근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50견이라는 거, 50대 많이 온다 해서 뭐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있고, 때로는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석회가 끼게 돼서 석회와 건염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통증이 있고 근막 통증 주변에 증상이 있으면 이런 것을 충분히 잘 치료해야 그 다음에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진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처음처럼 쑤시고 저리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자, 눌렀을 때에 점핑 사인처럼 피하고 소리를 내고 얼굴을 뭐 찡그리는 거 외에도 더 정확히 하려면 바늘로 찌르면, 주사기로 찌르면 특히나 그 주위가 툭툭툭 뛰는 거를 근육들이 뛴다고요? 예, 정상적인 근육. 또 주사 맞아본 적 있죠? 네. 아프죠? 그렇죠. 자, 그러나 그 부위에는 바늘이 들어가도 피부가 들어갈 때만 아프지 근육 속에 들어가서는 찔러도 환자 대부분은 뭐가 둔한 게 들어갔다는 표현하지 바늘 같은 느낌을 잘 안 듭니다. 그만큼 그 부위는 민감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한 경우는 그게 심해지면 이제 근육이 완전히 수축이 돼가지고 어떤 그 낭종처럼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단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하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는 본인은 병이 아닌데 아프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전신 체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다시피 정상적인 사람은 특별한 부위에 빨갛지 않지만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특수 부위에 뻘겋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깨만 예. 빨갛네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신이 사실 아프신 분인데 특히 어깨 부위가 심하고요. 또 한 군데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양쪽 날개뼈 있는 쪽에 이렇게 아플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리도 이 사람은 이렇게 뻘겋게 이런 부위가 근막 통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진단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단은 문답을 하고 촉진으로 하는 간단한 방법인데, 촉진이 이야기만 들어서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환자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흔한 부위 중 하나 어깨 부위는 이거요. 가시 아래 근육이라는 건데요. 이런 부위가 흔하게 올 수 있는 부위 중 한 군데입니다. 또는 거상근도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뚝뚝 느끼십니까? 움직이는 게요. 네, 이런 것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승모근이 시작하는 부위도 많이 오는 부위죠. 이 부위다. 요거요. 예. 쭉 서서히 이렇게 바로 눌렀을 때 찡그리게 된다는 거죠. 찡그리고 피하고 또는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을 점핑 사인 나타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제 손으로 느껴지는 트위칭이라는 국소 연축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뭐 상태가 스트레칭이나 파스 붙이는 정도로 나아진다면 좋겠지만 악화돼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단기간 동안의 안정과 휴식을 취하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침범되어 있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배열이 한쪽에 쏠렸으니까 늘리면 좋아지겠죠. 자, 늘리는 것이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통증이 없을 때까지 하는데 그냥 하면 아파요. 그래서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뜨거우면 덜 아픕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쪽 부위만 뜨겁게 온수풀을 한 30분 정도쯤 된 후에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라면 지압도 좋습니다. 이것이 누르면 아프지만 그거를 잘 눌러서 뭉쳐있는 것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온수포를 댄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아픈 부위를 좌우로 그 근육의 결에 따라서 좌우로 또는 전후로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 제일 빠른 것은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할 때는 바늘 끝이 뭉쳐져 있는 통증 유발점을 차단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다가 약을 좀 뿌려줄 수 있습니다. 경하게는 가볍게는 스트레칭 방법을 배워서 하는 치료부터 시작해서 주사법, 초음파, 다양한 마사지법, 다양한 치료가 있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미리 안 아픈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이라거나 지압법을 알고 좀 평소에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올바른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체조라는 걸 생활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라든가 국민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체조, 신세계체조, 보건체조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점심시간에 그다음에 퇴근하기 직전 직후 그때 3번만 전신에 스트레칭 운동하면 근골격계 통증은 많이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쪽 부위에 관련되어 있는 체조, 스트레칭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게 근육 방향과 가로로 좌우로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근육 방향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근육인지는 의사한테 지도를 받아서 교육받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근육 방향과 어느 쪽으로 마사지를 해야 하는지 좀 배우신 후에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우선 체조 생활을 하시고요. 아프시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깨 근육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어깨 근육통은 병이 맞다, 아니다. O인가요, X인가요? 당연히 오죠. 네.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온수포도 대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가벼운 엄지손가락을 마사지도 해주고 간단한 진통제를 먹고 대부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진통제와 휴식만 가지고도 좋아지지 않으면 좀 더 심각한 질환이 되기 전에 가벼운 근막 통증 증후만 병원에서 지도 감독과 치료만 한다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어깨 통증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또 움직임이 불편하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알약튼튼과 함께 꾸준히 스트레칭 하신다면 어깨 건강 지키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승모근 같은 경우는 승모가 없어. 살에 파묻혔어. 이렇게 해봐. 아이고 참네. 뭔가요? 차가워. 여름에 한번 시원하지. 어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아니 그 생각했어요. 여름에